나는 직원 없이도 10억 번다. 일레인 포펠트. 최근 기경제, 즉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 이 기경제에 대한 기사를 클릭해보면 이 주제가 얼마나 뜨거운 논쟁거리인지 알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직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프리 에이전트의 삶을 딱하게 여긴다. 프리 에이전트가 사는 세상이란 자본주의의 횡포 아래 가엾은 노동자들이 중산층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일거리 하나에도 서로 싸워야 하는 곳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리 에이전트 시대에 승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들에게 프리 에이전트의 세상은 임금의 노예가 밀폐된 사무실에 갇혀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케줄과 운명, 수입을 결정하는 세상이다. 그렇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 오늘날처럼 프리 에이전트가 많았던 시대는 없었다.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40%의 노동자가 프리랜서, 임시직, 독립계약직, 용역직 혹은 파트타이머 등과 같은 대체 고용 형태를 본업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변화이다.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용주 없이 활동하는 프리 에이전트들의 안위를 걱정한다. 일정 수준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람 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걱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우려 못지않게 눈여겨볼 점이 있다. 바로 프리 에이전트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기에 그토록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 안전한 직장이 제공해주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있는 것일까? 전통적인 일자리 형태에서 커리어의 운명을 결정해주던 게이트키퍼 없이도? 그렇다.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고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또 엄마라서 소수 집단에 속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리틀 리그 야구 코치라서 재택근무를 원해서 등 무엇으로든 뒤처진 직원의 꼬투리를 잡아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는 상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기회도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만난 수천 명의 기업가들 역시 그랬다. 나는 과거 포춘 스몰 비즈니스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일했고 포춘, 머니, 포브스, INC, CNBC 등 수많은 매체에서 프리랜서 기자이자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매년 수백 명의 기업가를 인터뷰했는데 그들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 잠재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인 맥스 레브친이 설립한 사이파이 벤처 캐피털의 파트너인 에릭 스콧 역시 내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스콧은 동료들과 10억 달러, 약 1조 원에 매각될 1인 기업의 등장이 머지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고 했다. 급변하는 환경을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보기에도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업가가 늘고 있으며 그들이 잠재력을 제대로만 발휘한다면 대기업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1인 기업이 곧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1인 기업은 작고 약하지 않다. 비즈니스 세계가 변하고 있다. 1인 기업의 형태가 늘어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고민은 프리 에이전트들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도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프리 에이전트가 준비도 없이 1인 기업의 세계에 들어선다. 대학은 졸업생들의 머릿속에 대기업에서 고소득, 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는 관념을 주입한다. 창업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어디서도 학생들에게 자영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훗날 자영업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기술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꺼리는 이유가 있다. 자녀가 프리랜서 개론을 수강하고 훗날 프로젝트를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부모가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겠는가? 졸업 후 구글 같은 멋진 기업에서 일하는 미래가 없다면 현실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추가로 우버 운전까지 해야 하는 거라면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대학을 다닐 학생이 얼마나 될까? 실상 고용의 형태가 빠르게 변해 많은 졸업생들이 이런 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지만 자영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해외 아웃소싱을 늘리고 근로자를 대체할 기계화를 추진하며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신해 비용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에게도 창업과 자영업은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 선택지이지만 도움 구할 곳을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나는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자, 즉 공유형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관하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규직 사원을 둔 일반 회사가 코워킹 스페이스 한 층 전체를 나아가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자유롭게 규모를 확장하고 계약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존의 임대 방식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한 기업 소속 직원들은 평생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반면 고용주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또한 오늘날 많은 기업은 신입사원 수준의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실정이다.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이런 회사에서 일할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혹은 연차가 쌓일수록 퇴사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 직장인에게도 1인 기업 또 소기업으로 성공하는 노하우는 절실하다.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조직 내에서 휘청거리는 경력 사다리를 오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시스템상으로 학교 밖에서 창업과 사업 운영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은 많다. 하지만 스타트업 지원 기관에서 전문가를 만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뿐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열정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이에 대해 뱁슨 칼리지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도나 켈리 교수는 100명의 1인 기업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10명의 기업가에게 투자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1인 기업은 배제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1인 기업은 규모가 작아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1인 기업가가 업무 위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 없이 운영하는 태도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 내 2,8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230만 개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회사다. 다시 말해 사장 외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 사장들은 의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유로운 인생의 시작.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경이롭고 가슴 뛰는 일이다. 미국 내 수백만의 자유로운 영혼들은 이것을 꿈으로 두지 않고 자신을 위한 직업을 창출하며 실현한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를 꿈꾸지 않는다. 제2의 테슬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보스 역할을 원하지도 잘해낼 생각도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유는 조직이 커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1인 기업은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에 따른 형태일 뿐이다. 1인 기업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국제연구기관에서 연구팀의 수장으로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연구해온 켈리 교수는 덧붙여 말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프리 에이전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해 보인다. 보통의 경우 높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프리 에이전트는 자신을 지켜줄 안전망이 없는 것을 고려해 많은 수익을 벌어야 하는데 경제 시스템은 프리 에이전트보다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1인 기업 역시 세금을 내지만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방안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이는 직장인보다 프리랜서에게 더 부담이 크다.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끝없는 논란이 계속될 뿐이다. 프리랜서들은 집을 사는 등의 매매 활동도 어렵다. 은행에서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번거로운 부수적 비용은 프리랜서의 삶을 갉아먹는다. 10년간 프리랜서로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내가 바로 산 증인이다. 나는 남편이 한 기업의 법무팀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브로커나 보험회사를 통해 가족보험을 들었고 그 보험료는 주택 대출금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직장에 안 다니는 근로자가 수백만 명인데도 이들이 겪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니. 나는 그것이 항상 의아했다. 취재 중에 만났던 1인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프리 에이전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인 기업 또는 소기업이 연간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도 프리 에이전트를 괴롭히는 번거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막대한 자유와 보상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유기농 꿀 판매? 온라인 강의? 전자책 마케팅과 부동산 투자? 심지어 컨설팅처럼 전통적인 비즈니스로 간주되는 일까지. 그것은 분야에 상관없이 개인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일들이었다. 책의 초반부에서는 초경량 기업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또는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1인 기업 형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례도 있고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회사처럼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후 만나게 될 1인 기업인 가운데 자신에게는 물론 기업에도 필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1인 기업인이 아닌 고용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또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동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언급된다. 혼자서도 1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내는 사업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은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귀한 강의이다.
설령 100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애초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된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목표와 잠재력을 빨리 깨달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깨달음을 계기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커리어를 떠올릴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길을 안내하는 훌륭한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홀로 외로운 비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1장. 누구나 혼자서 매출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 라질로 네들러와 만났을 때 그는 36살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연간 200만 달러의 매출이 나는 수익성 높은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그때는 뉴저지의 자택에서 툴스 포 위즈덤이라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한 지 5년째였다. 이 사이트는 소비자의 영감을 자극하는 위클리, 먼슬리 플래너를 판매하고 있었다. 인쇄는 외주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의 일과는 고객 서비스 업무와 사업 개발,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내 2딸과 함께 언제든 가족 휴가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처음부터 사업가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네들러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와 테크놀로지를 전공한 후 다국적 은행의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 중 한 곳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커리어를 쌓았다. 부모님이 지원해준 학비에 걸맞은 직장이었고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6년 전 큰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던 중 문득 그 말에 진심이 없음을 느꼈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자신의 일을 좋아했지만 항상 데드라인에 부담감을 느꼈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은행에서 트레이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업무가 힘들기도 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본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생산성 역시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시작한 계기도 이 때문이었다. 네들러는 딸에게 한 조언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자신만의 플래너를 디자인하고 생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업을 시작했다. 여타 플래너와 달리 그의 플래너는 투투 리스트가 부각되지 않는다. 대신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 주별 성취해야 할 핵심 과제를 강조한다. 타임테이블 페이지에도 차별성을 두었다. 물리적 시간을 정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다. 네들러는 이렇게 설명했다. 몇 년간 회사를 다니며 느낀 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서너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호응했고 플래너를 구매했다. 2년 전쯤 플래너 사업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기자 네들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라즐로 네들러와 같이 초경량 1인 기업을 성장시켜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매출에 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뜨거운 트렌드이다. 최근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오너 외에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35,548곳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대비 5.8%, 2013년 대비 18%, 2012년 대비 21%, 2011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몇몇 성과가 좋은 1인 기업은 훨씬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2015년 3년 이상 연평균 25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1인 기업은 2,090곳으로 조사되었다. 355개의 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이었다. 고매출 1인 기업의 수가 비교적 적긴 하지만 100만 달러 매출에 가까워지는 소규모 기업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100만 달러 매출을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은 많다. 1인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 1인 기업가는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세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기업인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데 인터넷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혁신 조달 관련 연구 및 분석기관이자 미디어 기업인 스펜트 매터스 네트워크에서 인적 자원 조달 및 공급 관리 분야의 책임 연구원으로 노동시장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조사한 앤드루 카피의 설명이다. 인터넷이 1인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벤처 투자가인 에릭 스콧은 합법적 구조를 갖춘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과 유통체계를 세우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사업체 설립에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때 워드프레스, 스퀘어스페이스, 위블리 등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99 디자인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디자인을 의뢰하고 업워크, 프리랜서, 피플 퍼 아워 등의 프리랜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글쓰기 혹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덕분에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장애가 되었던 고가의 서버 역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구글 같은 검색 엔진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디지털 홍보가 가능해지자 빠른 시간 안에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구매 고객을 확보한 후에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 전 세계의 고객에게 온라인 결제를 요청하고 인보이싱 소프트웨어 클릭 한 번으로 고객의 ACH 자동 전자 결제 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도 손쉬워졌다. 그러나 1인 기업가의 성공이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과 자동화 도구의 발달로만 가능했던 건 아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의 태도 변화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1인 기업인들은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키우던 헨리 포드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쪽을 택했다. 개인의 능력을 확장해야 할 때 이들은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거나 결제 처리를 포함해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외부 업체를 찾아 나선다. 인투이트의 퀵북 온라인 부회장인 알렉스 후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 행사인 스마트 허슬 스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경영 트렌드 때문에 2001년 기준 사원수 6.5명이었던 미국 내 중소기업의 평균 규모가 2014년에는 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초경량 기업이 성장하자 독립계약자와 아웃소싱 인력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매니저와 사원의 관계에 비해 1인 기업인과 외주 인력 사이는 더욱 긍정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되고 있다. 기업인은 자신의 일을 돕는 직원을 감독해야 할 부하로 보지 않고 신뢰할 파트너로 대한다. 서로 공생하며 각자의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온더고는 집으로 찾아가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34세의 댄 메제리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독립계약자와 개인 사업자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월급 때문에 버티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이들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기업인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 더불어 자신의 비즈니스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2016년 피트니스 온 더 고의 매출은 550만 달러를 달성했고 그중 본사 매출은 150만 달러, 150만 달러 가운데 30%는 순수익이다. 통계국에서는 직원이 없는 회사라는 명칭으로 초경량 기업을 정체성과 다르게 분류하지만 1인 기업가들 대다수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 바로 기업가의 의지에 따라 높은 소득과 균형 잡힌 삶, 신나는 인생을 누릴 기회를 보장해주는 엔진이라는 정체성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오늘날 대다수의 노동자가 누릴 수 없는 세 가지를 제공한다.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간을 즐길 경제적 여유를 허락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독립성이 그것이다.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일반 회사원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택하는 경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1번은 직장을 떠나 상점이나 음식점 등 전형적인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이다. 2번은 스타트업의 규모를 키워 주식을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합병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100만 달러의 1인 기업인들은 3번, 즉 새로운 경로로 향한다. 개인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역량을 확장시켜 규모가 큰 조직에서만 가능했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와 자동화의 발전,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과정은 한결 쉬워지고 있다. 성공적인 1인 기업가들 이후 더욱 확장된 사고방식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에릭 스콧의 말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규모의 1인 기업이 모여 발휘하는 힘에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 보통 사람들의 획기적인 인생 전환. 이런 기업 뒤에는 어떤 기업가들이 있는 것일까? 이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100만 달러의 1인 또는 2인의 소규모 기업을 세운 창립자들은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명민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100만 달러를 달성한 1인 기업은 보통 6개의 분야로 나뉜다. 1. 전자상거래 산업 2. 제조업 3. 정보 콘텐츠 창조 산업 4. 마케팅, 퍼블릭 스피킹, 자문회사 등의 전문 서비스 산업 5. 피트니스 코칭과 같이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퍼스널 서비스 사업 6. 부동산 산업 100만 달러의 1인 기업은 아웃소싱과 자동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 세 가지 도구를 모두 조합해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며 성장시킨다. 그렇다고 세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하기에 유리한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1인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선택하는 분야에 공통점이 없다는 걸 발견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래의 글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100만 달러의 1인 기업이 탄생했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38세의 리베카 크론스와 54세의 남편 루이스 세발료스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트로피컬 트레이더스 스페셜티 푸드를 운영한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여러 소매 유통 경로에 유기농 꿀을 판매하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상회한다. 이 부부는 상품 포장을 아웃소싱으로 맡겨 어린 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지낸다.
52세의 코리 빈스필드는 미네소타주 덜루스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아파트 116곳을 임대하며 연간 $100만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 그는 젊었을 때 재무 설계사로 일하며 연간 소득이 $50,000가 되지 않았을 때 첫 부동산을 구매했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때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5,000를 선불로 전하고 부족한 돈을 갚겠다고 설득해 집을 샀다. 꾸준하게 신용을 쌓은 덕분에 2년 후에는 은행 대출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부동산을 계약한 후 그는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해 나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두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10채만 있다면 백만장자가 금방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5년도 안 걸렸어요. 그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37세의 메건 텔프너는 웰리스를 전파하는 웹사이트 megontelpner.com을 9년째 운영하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광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그녀는 건강 회복에만 힘쓴 이후 웹사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홀리스틱 영양사, 즉 영양학, 생화학, 약초,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신체적, 심리적 질병을 치유하는 직업을 말한다. 홀리스틱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토론토에 있는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3년 전 조리 영양 아카데미를 오픈해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했고 전문 영양사는 물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요리 강습을 선보였다. 온라인 아카데미를 연 지 1년 만에 $100만 매출을 달성했다. 55세의 조나단 존스는 금융업계에 있었으나 국제금융위기를 예감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캘리포니아주 치코에서 디렉트 거부 소스를 설립했다. 그는 경찰 기관에 방탄조끼와 헬멧 등의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 외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열어 의료시설 및 홈 헬스케어 시설에 감염 방지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280만 매출을 올렸다. 켈리 레스터는 세 자녀를 키우는 50대 여성으로 이지 런치박스라는 수익성 높은 벤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대형 온라인몰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 스타일의 도시락통을 판매해 연간 $100만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TV와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도 활동한다. 최근에는 타깃이라는 미국의 대형 소매점과 계약을 체결해 미국 전 지역의 900곳이 넘는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32살의 솔 오웰은 건강 보조제에 관한 전자책을 판매해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는 식품영양연구원 등 전문직 독립계약자에 의뢰해 전자책을 출간한다. 자유시간이 많은 오웰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낸다. 평소에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사무실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마음껏 산책을 즐기고 여행 욕구를 채우며 살아간다. 1인 혹은 2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만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내용을 읽으며 아래의 3가지를 만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6가지 주된 사업 분야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능력, 경험에 가장 어울리는 고수익 1인 기업이 무엇인지 찾는다. 2. 저가의 접근성 좋은 유통 채널을 활용해 적은 자금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3. 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 일터를 떠나 인생을 누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얻는다. 매출 100만 달러의 1인 기업가가 되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될까? 그건 아닐 거다. 또한 비용과 세금을 제해야 하니 연간 100만 달러의 순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매출은 오롯이 자신의 성과이다. 100만 달러의 매출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없다 해도 이 책에 소개된 아이디어를 통해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면 지금보다 인생을 즐길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 산다면 직장인들의 정체된 소득으로는 어려운 100만 달러의 1인 기업가가 되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주택 소유, 대출을 못 갚는다는 걱정 없이 자가주택 소유, 노후 자금 확보, 학자금 대출 상환, 대학교 학비 지원, 원할 때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자유와 기회. 위의 장점들보다 더 좋은 건 회사를 다니며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 때 동반되는 개인적 희생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100만 달러 가치의 1인 기업을 운영하면 매일 사무실에 갇혀 지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과 후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가족에 대해 책임감을 다하는 일이 커리어에 방해되거나 또는 해고 대상자의 사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진다. 내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여유도 많아진다. 기업 임원들과 심지어 중견 기업인들도 자녀가 태어난 후 10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후회하지만 1인 기업인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한다. 인생이 제공하는 모험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보는 여유가 실제로 가능해진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 말이다.